현재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도 일본에 대한 각종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는 특수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전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느닷없이 일본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 그 이후 엄청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일본의 전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현재 러시아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 전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러다가 최악의 경우에 러시아와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이 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일부 일본 채널에서는 한국까지도 연관이 없지는 않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러시아는 이제 전선을 우크라이나에서 타국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가 아닌 몰도바를 침공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2단계의 목표가 우크라 돈바스와 남부 해안 지역의 점령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이제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제2의 돈바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몰도바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의 다음 표적지로 떠오르면서 몰도바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몰도바는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푸틴 대통령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돈바스처럼 몰도바 동쪽 국경지대에 위치한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도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판박이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분리 세력은 돈바스나 크림반도보다도 더욱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애초에 크림반도도 비슷한 이유로 러시아가 순식간에 점령해 가져간 것과 마찬가지로 몰도바 역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가운데 러시아가 이제 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선 몰도바 내부에서 거짓 폭발 테러가 일어났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러시아 지역에서 고의로 러시아 정부가 자작극을 펼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러시아는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침공하고 오데사 침공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몰도바는 절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인구 약 400만 명에 GDP는 5,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데 이 지역에는 몰도바에서 가장 큰 발전소와 가스 펌프 공장까지 있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영토를 한 뼘이라도 다른 국가에 내줄 수 없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몰도바가 처한 위험은 크림반도와 비슷한 상황인데다가 여기마저 빼앗기면 몰도바는 더욱더 최빈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몰도바 정부 역시 우크라 젤렌스키 정부와 마찬가지로 친서방 내각이 지난 2020년 구성된 상황이며 또한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신청 중이라 모든 상황이 우크라와 비슷한 국면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몰도바에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완전한 해안 봉쇄의 목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계획은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지역을 모두 점령하는 것인데 현재 오데사 점령이 어려워지자 몰도바부터 공격해 돈바스부터 시작하는 육상회랑을 몰도바까지 추가 통로로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가스값의 20%를 폭등시켰습니다. 전선을 확대하면서 주변 유럽 국가에 거세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몰도바 정부는 이에 국가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군인들을 급하게 동원한 상황도 펼쳐집니다. 나토의 정찰기도 몰도바에 급파되면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전 초기에 벨라루스의 작전회의가 노출되며 몰도바 공격에 대한 정보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진짜 해버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이 여기저기 확대되며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 야욕이 타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공격 대상이 그 인접국가 혹은 러시아가 노리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정반대 극동지방인 일본에서는 러시아가 일본의 한 발언에 대해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와 도쿄가 아직 전쟁 중이라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3월 21일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폐기 처분한다는 발표를 전격 시행했는데요. 이것이 충격적인 것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일본의 새로운 전운이 감돌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러일 간의 문제가 눈덩이 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초대형 발언을 하면서 일본을 떨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서 최근 일본이 러시아에 실수를 한 것 같다는 멘트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가 중요하고 외교의 연장이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일본은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고 최근 수차례 러시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서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쿠릴 열도를 러시아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외교청서에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굳이 지금과 같이 러시아가 영토와 각종 문제로 전쟁하는 시점에 할 필요는 없는데 하필 이 순간에 일본의 극우 의원들을 필두로 문제를 제기하며 결국 외교청서에 러시아 규탄을 실은 것입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아시아에서 러시아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이 바로 일본인 것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제재를 가하긴 했습니다만 일본과 같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매우 안 좋은 타이밍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한국에 가깝고 또한 양 국가 간에 주고받는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잘못이지만 굳이 적대적으로 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현재 일본과의 이러한 양상에서 뜻밖의 매우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러시아는 외교적 성향이 협상보다는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자칫해서는 쿠릴 열도에서 홋카이도에 대한 침략이나 도발을 실행에 옮길 수 있고 설마 하던 우려가 실제로 일본에서도 국지전 전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많은 군사 관계자는 현재 일본이 러시아와 붙으면 국지전은 일본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상당히 소비했고 일본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탱크 500대, 장갑차 300대, 20대의 전투기 등 3천여 개의 대형 군사 장비를 잃었고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탱크 2년 생산치를 파괴했고 미사일도 수년치 비축분을 소진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 러시아의 군사 분석가는 러시아는 현재 병사, 장비 부품 모든 것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다시 무슨 전쟁을 벌이려면 최소한 수년간은 무기 생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비용도 수천억 달러 이상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군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따라서 체력이 약해져 있는 데다가 미군까지 주둔하는 일본에 무슨 수로 러시아가 공습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외교부 장관 라브로프는 이에 대해 매우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는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핵전쟁 위험은 실제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 발언인 것입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수천 개 이상인데 그중 한 발만 사용해도 도시 하나는 초토화시킬 수 있고 러시아는 지난 5월 20일 핵탄두를 10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실험 발사하며 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고 심각하게 수차례 경고했는데 즉 러시아는 여차하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주변 갈등 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일본까지 그러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국지전이 불가능하더라도 러시아는 핵무기가 있으니 사용 가능성을 피력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우려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보수 의원들은 일본의 핵 잠수함 및 미국 핵무기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빌미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든다는 시각인 것입니다. 게다가 반대로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외로 약한 면을 보였다는 것도 노린다는 것으로 여차하면 일본이 쿠릴 열도를 역으로 침공해서 무력으로 탈환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일부 일본 의원들은 러시아와 전쟁을 통해 쿠릴 열도를 강탈하자고 수차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본 채널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칫 동북아시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우려하면서 러시아와의 국지전 발생 시 미국, 한국 등과 함께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한국까지 한데 묶어 러시아를 상대하는 세력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방위 조약은 없으나 미군으로 인해 한국조차 따라와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낮으나 문제는 러시아 행동이 어디로 튈지 몰라 세계 3차 대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까지도 언급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현재 주변 분쟁국의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그에 따라 크게 우려하면서도 재무장을 서두르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